네, 이제 2일차 도쿄 여행입니다. 둘째 날은 전날에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날씨가 화창해졌어요. 그래서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밤에 제가 뭐 계획했던 계획이 있죠. 29일 날 일정은 이렇게 하자라고 챗GPT랑 얘기를 해놨는데 제대로 일정을 안 지켰어요. 아침에 가파바시 돌아다니는 거 말고는.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10시인가 아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서 계획대로는 다 안 됐습니다. 계획을 짜는 건 좋은데 반드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뭐 그 순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계속 했습니다. 추천받은 뭐 식당이나 뭐 다 있었는데 못했어요. 숙소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하라마치역 근처에 있는 아파호텔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고자 했던 카파바시 주방 도구 거리가 한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진짜 여기 가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일본 그릇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물론 제가 사서 쓰진 않았습니다. 사본 적도 없고.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행 중에 꼭 가봐야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였어요. 카파바시. 그릇이나 젓가락 이런 거 좀 사고 싶어가지고 특히 일본풍 이런 것들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외색풍 있는 거. 요 카파바시가 숙소 근처이기도 하고 이 근처가 관광지예요. 뭐 센소지, 뭐 아사쿠사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10배는 많아요. 가는 곳마다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보다 외국말이 더 잘 들려. 근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어떤 거냐면 제 이번 일본 여행 일정이 그 골든위크라고 해서 뭐 일본 내 긴 휴일하고 쇼와의 날이라는 그때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은 오전 시간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닫혀 있는 데가 좀 많았어요. 나중에 방문하게 되면 좀 다 열려있는 시간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가면은 온갖 주방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쿠키 찍는 틀이라든지 뭐 조그만 그릇들, 뭐 젓가락, 뭐 수저, 뭐 일상에 쓰는 주방 도구까지 뭐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보는 재미가 있죠. 그리고 일본 여행 다들 다녀오면 일본 하늘병이라는 거에 걸린대요. 여러 가지 병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일본의 하늘은 이랬는데 하늘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귀국해서 돌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타면서 느꼈던 그 하늘색을 이 일본 여행 때도 느꼈습니다. 요 카파바시가 근처가 개발이 안 된 데가 좀 여러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또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쉬고 이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의 가게들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가게들이 있다, 이런 그릇들이 있다, 혹시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와서 사라, 뭐 이런 뭐 정보적인 부분이니까 이 가게는 어때요, 저 가게는 어때요? 라고 하면 제가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릇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초밥집을 종종 다녔으니까 거기에서 쓰는 뭐 자와무시 그릇 같은 거, 자와무시 담는 계란찜 담는 그릇부터 시작해서 뭐 찻잔이나 뭐 술잔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뭐 그릇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술잔도 되게 이쁘게 배치된 게 있었어요. 그 에도 키리코라고 제가 이게 뭐 어떤 건지 상세하게 모르지만 엄청 전통도 깊고 엄청 이쁜 그런 일본 술잔이 있거든요. 하나에 몇만 엔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긴 뭐 잔부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세아스시에서 히레사케 시키는 걸 봤는데 요런 잔에 주거든요. 요런 것들도 있고 하시오키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여행을 이번에 오면서 느낀 건데 여행지의 선물을 과연 귀국해서도 쓰는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은 하시오키 하나에 뭐 300엔, 500엔, 뭐 큰 거는 뭐 700엔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공 하나씩 붙이면 싼 가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선물로 줬을 때 끝까지 쓸까? 이런 생각이 문득 그냥 드는 거예요. 뭐 제 성격이 워낙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귀국 후에 잘 챙겨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이 그냥 제가 몰래 가는 여행이었어요.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제가 캐리어를 저희 이모한테 빌려야 되니까 이모하고 가족들만 아는 거죠. 저희 어머니하고 뭐 저희 이모들하고 이렇게만 알아요. 조카들한테는 곤약질을 주기로 했으니까 조카들 정도만 알고. 그래서 이제 다음 여행을 가기 전에는 각자한테 너 일본에 갈 건데 혹시 필요로 하는 거 있어? 간단한 거라도 이렇게 물어보고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파바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진 찍어도 되는 데도 있고 찍으면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뭐 물어보셔도 좋고 아니면 돌아다니시면서 사진 찍는 것 같은데 라던가 아니면 사진 찍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표말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칼도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일본 칼 같은 거 주방 칼로. 근데 너무 비싸더라고. 이거는 엄두가 안 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가게로 건너가는데 일본은 좀 자전거 많이 타는 것 같아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뭐 자전거 도로 같은 데서만 타니까 뭐 이런 모습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좀 찍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반드시 일본 형태의 그릇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의 큰 뭐 다이소 같은 데서 그런 그릇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가게도 있어요.
뭐 다양한 그릇들 많죠. 이 도쿠리 이런 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도쿠리가 술을 조금씩 따라난 병 같은 건데, 조그만 병 같은 건데, 분위기를 같이 따를 수 있죠. 여기다 담으면. 뭐 그런 잔도 있고, 도쿠리도 있고, 하시오키 진짜 많고, 뭐 종직 그릇, 접시, 뭐 코스터, 뭐 이런 거 많습니다. 화로가 있더라고, 화로. 1인 화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야끼니쿠라고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화로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 한번 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가지고 있다고. 나도 모르는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 전화해서 여쭤보길 잘했어요. 이건 내가 살려고 그랬거든요. 초밥 모형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비싼 거, 카파 마시니까 카파 조형물도 있고, 뭐 많습니다. 이런 거 보면 됩니다. 재밌어요. 그렇게 이제 한창 돌아다니다가 어차피 내가 이제 그릇 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발걸음이 딱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일정으로 생각했던 데가 산토리 마스터즈 드림이에요. 제가 자주 가던 송도의 초밥집에 사장님이 진짜 거기는 가보면 좋다, 맥주 진짜 맛있다라고 했던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잔 정도는 먹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일정을 위해 거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스카이트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게 처음에 스카이트리인지 몰랐어요. 웬 첨탑 같은 게 하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게 스카이트리라는 걸 알았고 다음 일정에 저길 방문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녹차, 말차 라떼가 있어가지고 하나 먹었어요. 여기 애들이 있길래 나는 애들이 먹는 그런 달달한 건 줄 알았는데 전혀 달달하지 않습니다. 엄청 써요. 이게 농도 레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크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녹차가루, 말차가루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되게 진해지는데, 호기롭게 내가 제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 이렇게 놀래더라고. 근데 뭐 주문한 거니까 받았는데 써. 그래서 시럽 넣어서 먹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제 보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집, 살아있는 보고 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좀 찍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을 안 먹었고 점심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그 마사지 드림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은 속 베릴까봐 근처에 라멘집이 있어가지고 라멘집에 갔습니다. 여기는 히무로 라멘이라는 가게예요. 여기에 아사히카와 소유 라멘이라는 게 가장 대표 메뉴고 기본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챗GPT가 그랬습니다. 설명 받아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여기 키오스크로 하면 돼요. 그리고 키오스크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카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현금을 쓰는 키오스크야. 아날로그 키오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 많습니다. 관광지라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시키세요. 주문하고 주문표가 나오면 그걸 이제 사장한테 주고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내부는 이렇게 닷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앉으면 양념장도 있습니다. 뭐 후추, 간장, 식초, 고춧가루, 마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호에 따라 넣으시면 되고, 그 밑에 자리에 앉으면 추가 메뉴 판들이 있습니다. 뭐 만두도 있고, 뭐 공깃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켜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은 바로 야채 볶아가지고 큰 다라이에 있는 육수 꺼내가지고 끓입니다. 그렇게 나온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국물 진해요. 소요라면이라고 설명받았는데 옆에 제 노부부가 앉아 계셨거든요. 노부부들은 막 밥도 말아서 드시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좀 짭짤하긴 하지만. 다음 일정 위해서 전철을 탔어요. 어디 여기 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개찰구 밖으로 나오니까 제가 오전에 봤던 것과는 완전 다른 일본이 있는 거예요. 완전 고층 건물에 사람도 많고, 저랑은 안 맞아요. 저랑은 이런 형태의 관광지는 안 맞습니다. 저는 좀 저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층대, 주택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건물이 많아가지고, 물론 가는 길은 좀 찍어봐야 되겠다고 싶어서 가는 길도 찍고 막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러면서 찍기는 했는데 제 취향에는 안 맞았습니다. 뭐 이걸 보러 온 게 아니라 산토리 마스터즈 드림 하우스 그걸 가려고 한 거니까 맞습니다.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장에 이렇게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데가 있고, 혼자 앉을 1인이나 2인이 앉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터에서 이제 맥주 내리는 걸 보고 싶었는데 카운터는 2인씩밖에 못 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인석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맥주 종류가 4종류 정도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산토리 마스터즈 드림, 그다음에 프리미엄 몰츠, 그다음에 에일, 흑맥주, 이렇게 4개가 대표적입니다. 뭐 각각의 종류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스터즈 드림은 좀 더 거품의 농도를 짙게 해서 입에 닿는 촉감, 입술에 닿는 촉감을 좀 더 신경 쓰는 그런 맥주입니다. 위에 뭐 귀자가 적혔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뭐 부드러운 맛을 내는 맥주예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 몰츠는 저희 스시야에 가면 나오는 많은 맥주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4잔을 다 먹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가 주는 세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맥주만 먹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안주도 시키라고 안주도 있어요. 그다음에 맥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술도 있으니까 메뉴판 보시고 뭐 드시고 싶은 분들은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감자 샐러드 하나 시켰어요. 맛있더라고요. 이 안에 뭐 이브리 가코, 뭐 베이컨, 뭐 감자도 있고, 뭐 마요네즈 섞여 있고 좋죠. 감자도 이렇게 막 으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 돼 있어요. 먹기가 좋아요. 후추도 향이 좋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다음 식사를 먹고 싶은 이제 식당을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때 야키토리집 하나를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그 이름이 토리마사라고
미리 예약해 놓은 데가 있었는데 괜히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취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막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뭐 여기 가고 싶어, 저기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땅한 데가 안 나오는 거야. 얘가 얘기를 못 해. 그러던 중에 제가 요즘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직장인인 것 같은데 한국인인데 직장인이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내용 중에 운하기 전문점이 있다는 거예요. 운하기 전문점이. 아이카와라고.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이 마침 또 휴일이었어요. 화요일이. 그래서 결국 선택했던 데가 운하기 가와세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뒤에 일정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이때는 제가 뒤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냥 즐겁게 갔어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가다가 뭐 사진도 찍고 뭐 비단잉어가 뭐 그냥 강에 있길래 찍고 전철 타고 다녔어요.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뭐 에스컬레이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제가 이 일본에서 저를 이동시키는 수단 중에 가장 많이 탄 게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많이 탔어요. 아무튼 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 녹차도 하나 샀어요.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일본의 마트에 보면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 가격, 큰 가격들이 있어. 그게 찐 가격이 아니야. 그 밑에 소비세를 더한 가격을 따로 적어놨어요. 그게 진짜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1엔짜리도 많고 그래가지고 99엔을 어떻게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캐셔한테 딱 주니까 이 가격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꺼내는 귀찮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글씨를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라면 비싼 것도 보고 조그만 게 2,000원이네. 그래서 이제 뭐 녹차 마시면서 구글맵 보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없어. 문 닫았어. 공사 중이야. 엄청 힘들었어, 진짜. 내가 힘들다라는 걸 누구한테 할 말이 없잖아, 이거를. 내가 얘기했듯이 이 여행 가는 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가족밖에 몰라. 여기서 푸는 거야, 지금. 챗GPT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야, 네가 알려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공사 중이잖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뭐 공사 중인 거 확인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어쩌라고 나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막 지쳐 있었어요. 그렇다고 계속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해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막 찾았어요. 어디 괜찮은 데 있냐. 그래서 이제 추천받은 데를 또 갔죠. 딱 보고 있는데 저기 어디서 햇빛이 쫙 내리고 돔구장이 쫙 크게 있어. 뭐야 이렇게 봤더니 저게 도쿄돔인 것 같아. 만약에 장어덮밥에 대한 마음이 좀 적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들어갈 뻔했어. 거기 그날 야구 경기까지 있었으면 뭐 그냥 거기 뿌리 박았지 그냥. 제가 물론 야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일본 야구 볼 일이 얼마나 있다고. 딱 들어가가지고 야구 경기 보고 이랬을 거야. 물론 장어덮밥을 먹으러 왔지만 아무튼 좋았습니다. 뭐 놀이기구도 있어요.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거 딱 보고 이제 발걸음을 옮깁니다. 가는 길에 이제 애들 놀고 있는 놀이터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걷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저 가게가 이제 슬슬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한 3, 40분 걸었어, 진짜. 물론 내가 3, 40분 걸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구글맵 찍으면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나오거든. 하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가던 길에 보니까, 뭔가 간판이 맛집 같아?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내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뭐, 가성비도 괜찮더라고요. 여기다 한번, 이제 다음 여행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잘 도착한 곳이 운하기 하시모토입니다. 상세한 뭐 포스팅은 제가 따로 올릴 거니까 거기에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맛있게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이 이제 분교쿠스이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도 이제 궁금해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여기가 성북동이나 한국으로 따지면 성북동이나 북촌 사이에 이런 정적인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군데군데 가면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 세련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 세련되다라는 게 뭐 이런 큰 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 있는 막 이런 가게들도 몇 개 봤습니다. 다음에 간다면 여기도 한번 좀 더 돌아다녀 봐야 되겠다. 여기 근처에 맛집을 하나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걸어가지고 이제 숙소 근처 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뭐 그 역이 반드시 내가 내려야 되는 다와라마 지역은 아니긴 했어요. 거기에 내렸으면 금방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실수로 내린 거긴 하지만 가는 길에 가정식 이자카야 같은 데를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가정식 이자카야인지 모르지. 그냥 출출해가지고 이제 챗GPT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어디냐 그랬더니 이런 곳이라고 알려줬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가정식 이자카야였습니다. 되게 밝은 분위기였는데 깔끔하고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분들도 잘 모르고 왜냐면 뭐 제가 일본어를 모르니까 팝하고로 해도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젊은 점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시면서 막 이렇게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시로다시라고 이런 다시 국물 같은 게 있어요. 제품인데
그거에다가 방울토마토를 절인 게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로 집에다가 보냈죠. 이거 사서 만들면 맛있을 것 같다. 반찬으로 먹자.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무튼 뭐 겉은 별거 아닌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마무리가 이렇게 은은하게 잘 되니까 지나가는 길 다 좋더라고. 다 이뻐 보이고 좋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다음날 이제 뭐 먹어야 될지 아직 안 정했으니까 숙소 관계자분한테 뭐 야키토리집 하나를 좀 부탁드렸는데, 호텔리어한테 부탁드렸는데 안 갔어요.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2차 일정도 잘 마쳤습니다. 짜놓은 계획과 크게 상관없이 막 즉각적으로 막 생각나는 대로 이동하는 게 뭐 재밌기도 한데 힘들기도 더럽게 힘듭니다. 재밌어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 내가 일본에 와 있다라는 것만으로 재밌는 것 같아. 우선 첫 여행이니까. 다만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그곳, 뭐 그게 저는 식당이니까 식당이거나 뭐 관광지거나 하면은 꼭 그 가게에 대한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그날 내가 가겠다고 일정을 짜놨는데 그날이 휴일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식당 휴일하고 그 일본 시점에 맞는 휴일하고 다를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 우나기 카이세이 같은 거 카와세키인가 그 가게였으니까.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좀 짜놓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내 바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망하게 되지는 않아요. 여행을 내가 즐겁게 즐기기만 한다면, 그 분위기를 즐기기만 한다면 전 여행은 상당히 즐겁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때 봬요.